안녕하세요. 화훼 재배 전문가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올해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텃밭과 농장에서 병의 발생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농업기술센터와 재배 농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문제가 바로 고추 탄저병과 참깨 역병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동안은 물론이고 장마가 끝난 직후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이 나오면 안심하지만 실제 피해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추 탄저병과 참깨 역병의 발생 원인부터 정확한 발견 방법, 응급처치와 예방 전략,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가을 수확량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마 뒤 48시간이 가장 위험한 이유. 강우가 멈춘 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밭 표면과 작물 내부에 남아있던 수분이 병원균 증식 환경으로 바뀝니다. 특히 고추는 과실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참깨는 뿌리 주변이 과습 상태가 되면서 병원균 침입이 쉬워집니다. 실제로 고추 탄저병과 참깨 역병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는 장마 기간보다 장마 직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겉으로는 밭이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흙 속과 작물 조직 안에서는 병원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을 놓치면 며칠 뒤 급격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확인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균은 어떻게 살아남고 퍼지는가? 병원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 속과 병든 식물 잔재 안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습니다. 특히 지난해 병이 발생했던 밭이라면 겨울을 나는 동안에도 흙 속 깊은 곳에서 균사나 포자 형태로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이 되고 기온이 오르면 이 병원균은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포자는 빗물을 타고 흙에서 잎으로 잎에서 열매로 이동하며 바람이 강한 날에는 이웃 밭까지 넘어가기도 합니다. 곤충이나 농기구를 통해서도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구역에서 병이 확인되면 그 구역에서 사용한 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다른 구역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옷이나 신발에 묻은 흙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으므로 병든 구역을 작업한 뒤에는 신발 밑창을 씻어주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포자가 발화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 물기와 접촉해야 하는데 장마철에는 이 조건이 하루에도 여러 번 충족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감염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기온이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로 유지되고 습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병원균 증식 속도가 가장 빨라진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면 왜 장마 직후 고온다습한 시기에 관리를 집중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날씨를 활용한 예방 습관. 일기예보를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예방법입니다. 며칠 연속으로 비 소식이 있다면 미리 배수로를 점검하고 병든 조직을 사전에 제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예보가 있는 날에는 오히려 통풍과 차광에 더 신경 써야 작물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새벽 이슬이 오래 남기 때문에 오전 관찰 시간을 조금 더 늦춰서 이슬이 마른 뒤에 밭을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날씨 애플리케이션의 시간별 강수 확률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방제 시기를 훨씬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고추 탄저병 발견하는 방법. 고추 탄저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병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위는 열매입니다. 열매 표면에 작고 둥근 물자국 같은 반점이 생기는지 살펴보세요. 이 반점은 처음에는 옅은 녹색이나 회색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병이 진행되면 반점 부위가 움푹 들어가면서 함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함몰된 부위 위에 주황색이나 분홍색을 띠는 작은 알갱이들이 원을 그리며 생긴다면 이미 포자가 형성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바람과 빗물을 타고 주변 열매로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잎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잎맥을 따라 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하면 잎이 말라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줄기 쪽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늦게 나타나지만 줄기 아랫부분에 거뭇한 병반이 보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밭을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슬이나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병반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깨 역병 발견하는 방법. 참깨 역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시점이 늦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위는 줄기 밑동입니다. 흙과 맞닿는 줄기 부분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는지 살펴보세요.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을 때 물컹하거나 조직이 무르게 느껴진다면 역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역병이 진행되면 뿌리 쪽으로 갈색 부패가 번지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 결과 뿌리는 정상인데도 잎이 갑자기 축 늘어지는 시들 증상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시들었다가 밤에는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초기 역병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고 방치하면 며칠 안에 포기 전체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고사합니다. 잎에서는 아래쪽 잎부터 누렇게 변하는 황화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생육이 고르지 못하고 군데군데 포기가 힘없이 주저앉는 구간이 보인다면 밭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역병은 흙 속에서 번지는 병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뿌리 부분이 상당히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 한 발 앞서 배수와 통풍을 관리하는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병든 잎과 열매 즉시 제거. 장마가 끝나면 밭을 한 바퀴 돌면서 이상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추 열매에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움푹 들어간 흔적이 보이면 의심해야 합니다. 참깨는 줄기 아랫부분이 검게 변하거나 잎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 방치하면 병원균이 주변 개체로 확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제거한 병든 조직을 밭 가장자리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봉투에 담아 밀봉한 뒤 밭 밖으로 완전히 반출하여 처리해야 추가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 후에는 손과 가위를 깨끗한 물로 씻거나 소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병든 조직을 만졌던 도구로 건강한 작물을 만지면 그대로 병을 옮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통풍 환경 확보. 비가 많이 온 뒤에는 작물보다 환경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농업 현장에서도 병원균 자체보다 습한 환경을 더 큰 문제로 봅니다. 고추는 하단잎을 정리하고 참깨는 밀집된 구간을 솎아주면 공기 흐름이 좋아집니다. 특히 고추 탄저병과 참깨 역병 예방의 핵심은 살균제보다 통풍 관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랑 사이 간격이 좁은 밭이라면 격가지를 정리해서 햇빛과 바람이 밭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멀칭 비닐을 사용하는 경우 물이 고이는 구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멀칭 아래 고인 물은 오히려 습도를 높여 병 발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고추 탄저병의 정체. 탄저병은 주로 곰팡이성 병원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비가 내릴 때 빗방울을 따라 포자가 이동하며 전염됩니다. 바람에 실려 이동하는 거리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웃한 밭에서 발생했다면 내 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매의 원형 흑갈색 병반 발생, 과실 함몰 현상, 주황색 또는 분홍색 포자 덩어리 형성, 수확 직전 급격한 부패,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조건이 겹치면 포자 발화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새벽 이슬이 오래 남아있는 환경에서 발병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고추 탄저병과 참깨 역병 관련 상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참깨 역병은 왜 무서운가? 역병은 토양 속 병원균이 과습 조건에서 활성화되면서 발생합니다. 뿌리와 줄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으면 회복이 거의 어렵습니다. 특히 배수가 좋지 않은 밭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대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기 기부 흑변, 급격한 시듬, 잎 황화, 포기 전체 고사. 한번 발생한 밭은 이듬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 이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농가에서는 고추 탄저병과 참깨 역병 가운데 참깨 역병을 더 치명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예방법 총정리.
먼저 배수로 정비입니다. 밭을 만들 때부터 물이 빠지는 방향을 고려해서 일항을 높게 세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입니다. 일항 높이가 낮으면 장마철에 물이 고이기 쉽고 그만큼 병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두 번째는 돌려짓기입니다. 같은 자리에 매년 같은 작물을 심으면 흙 속에 병원균이 계속 축적됩니다. 가능하면 3년 정도는 다른 작물로 돌려짓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항성 품종 선택입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하는 병 저항성 품종을 활용하면 발병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정 제식 간격 유지입니다. 포기와 포기 사이 간격을 너무 좁게 심으면 통풍이 나빠지고 습도가 높아집니다. 작물별로 권장 간격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병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수 방법 조절입니다. 잎에 직접 물이 닿는 방식보다 뿌리 쪽으로 물을 주는 방식이 병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후 늦게 물을 주면 밤새 잎이 젖은 상태로 유지되어 병원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가능하면 오전에 관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관리 포인트. 우리나라는 남부와 중부 그리고 고랭지 지역마다 강수량과 습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남부 지역은 장마가 상대적으로 길고 장마가 끝난 뒤에도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잦은 편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장마가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8월 중순까지 배수 관리와 병든 조직 제거를 이어가야 합니다. 중부 지역은 장마 직후 기온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온 다습 조건이 짧고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통풍 관리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고랭지나 산간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안개나 이슬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은 참깨 역병보다 고추 탄저병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열매 상태를 더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은 습도 자체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멀칭과 배수로 관리를 다른 지역보다 더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내 밭이 있는 지역의 기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관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수확량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남부 지역은 장마가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시작되고 늦게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를 고위험 구간으로 보고 관리 강도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청도와 경기 지역은 장마 이후 짧고 강한 소나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직후에도 밭이 금방 마르지 않는다면 배수로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슬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아침보다 늦은 오전에 밭을 살펴보는 것이 병반을 발견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은 습도가 연중 높게 유지되는 편이라 다른 지역보다 배수로 경사를 더 크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많은 지역 특성상 포자 확산 속도도 빠를 수 있으니 방풍망 설치를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역별 기후 특성을 미리 파악해두면 같은 예방법이라도 시기와 강도를 다르게 적용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밭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장마 후 응급처치 방법. 첫째, 물길 정비입니다.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즉시 배수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병든 조직 제거입니다. 감염 부위를 그대로 두면 병원균 밀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셋째, 예방 중심 방제입니다. 이미 심하게 감염된 개체를 살리는 것보다 확산 차단이 중요합니다. 넷째, 칼륨 중심 영양 관리입니다. 질소 성분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연약한 조직이 늘어나 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관리가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밭 주변 잡초 정리입니다. 잡초가 무성하면 통풍이 나빠지고 병원균이 숨어있는 서식처가 됩니다. 특히 밭 가장자리 잡초는 병해충의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병 진행 단계별 대응법. 초기 단계에서는 의심 증상이 보이는 즉시 해당 부위만 제거하고 통풍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여러 포기에서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감염된 포기를 뽑아내고 주변 포기까지 예방 차원에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이미 뿌리나 줄기 조직 전체가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다음 작기를 위한 토양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단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매일 짧게라도 밭을 둘러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추 탄저병과 참깨, 역병을 헷갈리기 쉬운 다른 병들. 밭을 돌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 증상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추 무름병은 열매가 물러지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라 함몰과 포자. 덩어리가 보이는 탄저병과는 구분이 됩니다. 고추 역병은 탄저병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열매보다 줄기와 잎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고 갑작스럽게 포기 전체가 시드는 점이 다릅니다. 참깨 잎마름병은 잎 가장자리부터 마르는 반면 역병은 줄기 밑동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진행 방향을 보입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대응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부위와 진행 순서를 꼼꼼히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두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작물보호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양 관리로 시작하는 근본적인 예방. 병 예방은 사실 파종 전 토양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성화된 토양은 작물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 병원균 침입에 취약한 상태로 만듭니다. 파종 전 토양 검정을 통해 산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석회를 시용해 산도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낮은 토양은 배수와 통기성이 떨어져 과습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비나 부숙된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주면 토양 구조가 개선되어 물 빠짐이 좋아집니다. 배수가 특히 취약한 밭이라면 두둑을 평소보다 높게 만들고 배수로 폭도 넉넉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 재배를 해온 밭일수록 토양 속 병원균 밀도가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니 돌려짓기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행 방제와 병행하면 좋은 관리 습관. 약재 방제는 예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이미 증상이 심하게 퍼진 뒤에는 약재만으로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방제 작업은 이슬이 마른 오전에 진행하시는 것이 흡수율과 효과 면에서 유리합니다. 비가 예보된 날에는 약재가 씻겨 내려갈 수 있으니 작업 시기를 조정해 주세요. 한 가지 계통의 약재만 반복해서 사용하면 병원균의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통을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작물 보호제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사용 기준을 확인하시고 수확 전 사용 제한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미생물, 제재나 목초액 같은 자재를 활용해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확기 관리와 저장 요령. 수확이 가까워질수록 병든 열매를 골라내는 선별 작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살짝 병반이 보이는 열매라도 함께 보관하면 건강한 열매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수확한 열매는 바로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보관해야 합니다. 참깨는 수확 후 바로 건조 작업을 진행해야 꼬투리 안쪽에서 2차 감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면 저장 중에도 곰팡이가 번질 수 있으니 건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내년 농사를 위한 사후 관리. 수확이 끝난 뒤에도 관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병에 걸렸던 잔재물은 밭에 남기지 말고 반드시 수거하여 처리해야 이듬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생 이력이 있는 구간은 표시를 해두고 다음 작기에는 다른 작물을 심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을에 녹비 작물을 심어 토양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다음 시즌 병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밭을 갈아엎어 표층에 남아있는 병원균을 자연 조건에 노출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설 재배와 노지 재배의 차이.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노지보다 습도 조절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환기창을 아침 저녁으로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내부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내부는 온도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환기 시점을 놓치면 오히려 고온다습 환경이 만들어져 병 발생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재배에서는 자동 환기 장치나 유동팬을 활용해 공기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지 재배는 자연 통풍에 의존하는 만큼 제식 간격과 격가지 정리가 훨씬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노지에서는 방풍망이나 부직포를 활용해 강한 비바람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면서도 공기는 통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재배 방식 모두 결국 습도와 통풍이라는 같은 원리를 다른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함께 심으면 도움이 되는 작물들. 동반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바질이나 파 같은 작물은 특유의 향으로 일부 병해충을 기피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깻잎이나 부추를 고추밭 가장자리에 심으면 통풍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반식물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배수와 통풍 같은 기본 관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구와 작업위생관리. 가위나 전지도구는 병든 조직을 자른 뒤 반드시 소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열탕 소독을 통해 도구에 남은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밭이라면 작업 전후 손 씻기를 습관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화나 신발에 묻은 흙도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밭을 옮겨 다니며 작업하실 때는 신발을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올해 핵심 포인트.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단순 방제보다 환경 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 이후 갑작스러운 폭염이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습도와 고온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고추 탄저병과 참깨 역병 발생 조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약재 사용 횟수보다 배수 관리와 통풍 확보, 그리고 병든 조직 제거가 수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사는 결국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매일 짧게라도 밭을 살펴보는 습관 하나가 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발견법과 예방법을 참고하셔서 올 가을 수확까지 건강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장마가 끝났다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실제 피해는 비가 멈춘 뒤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밭을 점검하고 병든 부위를 제거하며 통풍과 배수 상태를 개선해 보세요. 특히 고추 탄저병과 참깨 역병은 초기에 대응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수확량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마 후 48시간. 이 짧은 시간이 올 가을 수확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버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밭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델라 플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